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오래간만에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오랫동안 빈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7월달, 8월달에는 라오스에 출장을 간 관계를 해서 오랫동안 강의를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약속된 대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잠깐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국어에만 있는 이러한 독특한 이런 문법 또는 품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일면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어의 이러한 품사와 그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는 다른 일반 외국어에 없는 품사가 하나가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 한자의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줄 조자에다가 품사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즉 모든 언어에는 각자의 그 품사들이 있는데 한국어에 있는 그 품사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도와주는 것인데 이 도와준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도와주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조사를 하기 전에 한국어가 갖고 있는 한국어가 갖고 있는 품사가 9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 관계사, 감탄사 이렇게 이제 돼 있는 9가지가 이제 품사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서 제가 먼저 왜 조사로부터 시작을 하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국어에서 명사가 또는 대명사가 그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이 조사입니다. 조사가 명사와 대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 어떤 자리에 오는 거에 따라서 그 조사가 주어의 자리에 오면은 주격 조사, 그다음에 목적격 자리에 오면은 목적격 조사, 그다음에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가 어디에 위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부사어냐 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결정을 해주냐면 이 조사가 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조사가 그래서 도와주는 품사, 그래서 조사인 겁니다. 이것이 명사 뒤에 붙어서 뭐가 되느냐, 이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조사.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즉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 명사라고 하는 품사와 조사라는 품사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를 경우에는 이 명사와 조사가 붙는 이걸 전체를 그냥 명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외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개념이 없게 되면은 상당히 외국어를 배우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힘들더라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사가 뒤에 조사가 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이 전치사라는 것은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앞전자입니다. 앞에 놓이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즉 영어의 전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보세요. To the school 하면은 학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는 무엇 앞에 나오냐라고 하면은 the school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전치사 앞에 놓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앞에 놓이는데 그럼 어떤 것에 앞에 놓이느냐라고 하면 명사 앞에 놓인다고 해서 전치사 영어로 프리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프리포지션. 자, 프리 되는 건 앞입니다. 자, 미리 앞 이렇게 되는 건데 포지션은 위치예요. 위치 앞에. 그러니까 무슨 위치 앞에 놓이냐면 명사 앞에 놓인다고 해서 전치사입니다. 자, 근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반대로 조사가 명사 뒤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에 있는 품사 중에서 다른 외국어에서 없는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는 혼자서는 기능을 못합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뒤에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사를 도와준다 해서 조사요. 영어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영어는 명사 앞에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 앞전자 앞에 프리포지션 위치한다. 앞에 위치한다. 무엇 앞에? 명사 앞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였는데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놓이기 때문에 일명 이거를 뒤후자 뒤에 놓인다고 해서 후치사라고 일명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의 후치사와 영어의 전치사는 똑같이 이것이 명사와 연관이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명사와 관계되는데 위치가 어떻게 놓이느냐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놓이기 때문에 후치사라고 했고 또는 조사라고 했고 영어에는 명사 앞에 놓이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한 것이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한국어를 이해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데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어에서의 전치사는 굉장히 많은데 한국어의 전치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몇 가지 전치사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듣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조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명사나 대명사는 수사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역할을 자 보세요. 명사는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서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어.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subject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의 무슨 주인이 될까요? 뒤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의 주인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것이 주어입니다. 즉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명사나 대명사, 수사가 주어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명사가 주어가 되지는 못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근데 영어는 그 명사의 포지션에 따라서 주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또는 목적어도 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한국어에 있는 조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조사가 붙었다고 해서 전부 주어 역할을 하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자, 그러면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보호의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보호. 그다음에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사어. 자, 그러면은 같은 명사인데 그럼 어떤 거는 주어 역할을 하고 어떤 명사는 또 목적어를 하고 보호를 하고 부사어의 이런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가 결정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자,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어의 국어 문법에서는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주격조사. 주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한국어의 문법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또 원어민들한테도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이해가 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배우지 않는 이런 한자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격점, 포지션이 얘기합니다. 포지션. 주어의 자리에 오게끔 만들어지는 조사가 주격조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주격조사가 붙어 있는 명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거는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사는 무슨 종류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조사는 은, 는, 이, 가가 붙으면은 무슨 이라면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에 자 보세요. 명사 수학적으로 명사 플러스 은 또는 명사 플러스 는 명사 플러스 이 명사 플러스 가는 이때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즉 이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럼 은는 또 어떨 때 붙이느냐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셔야죠. 은는 이가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명사, 이 명사에 받침이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라오스를 갔더니 라오스에서 이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종성 또 자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 이거는 다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이거는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받침입니다. 받침으로 쓰는 자음입니다. 즉 한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물이 있습니다. 라면 국물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와 같이 명사에 끝나는 단어가 이와 같이 받침이 있을 때 이런 받침이 있을 때는 뭐가 붙느냐면 이때는 은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명사에 그럼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수. 자,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 가수입니다. 그죠? 자, 가수에는 여기가 은이 붙는 게 아니라 는이 붙는 것이죠. 즉 은과 는은 같이 예를 들면 내 있는 주격 조사인데 어떤 때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이 붙고 받침이 없을 때는 는이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은, 는이 주어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질서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은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격 조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또 이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다음 강의에는 이가를 갖고 주격 조사를 또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목적격 조사, 보호격 조사, 부사격 조사를 갖고 또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주격 조사 중에서 은는이 붙는 단어를 갖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또 문장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주격 조사인 이가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